지금 크림에서 잘 팔고 있는 판매자로서 네. 스마트 스토어랑 크림이랑 비교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뭐 닭등 안 해도 됩니다. 네. 이 교육 영상에서 항상 뭐 강조도 하시고 하시던데 네. 닭등 하실 필요 없고요. 네. 소싱만 잘하면 네. CS도 필요 없고 네. 뭐 알아서 검수 다 해주고 네. 뭐 알아서 배송 다 해줍니다. 일단 저희 네. 보내기만 하면 네. 안녕하세요. 벼락슈터입니다. 오늘 진짜 깜짝 놀랄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아직도 스마트 스토어 하세요? 스마트 스토어보다 훨씬 쉬운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스마트 스토어보다 훨씬 다른 곳에서 잘 팔고 계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니커즈 리셀하고 있는 상도지 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니커즈 리셀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그러면은 예전부터 이런 쪽 사업을 하고 계셨었나요? 아니요, 이런 뭐 제품 판매하는 거는 거의 10수년 전에 해보고 10수년 전? 그때 하시고는 거의 안 하시다가 네. 최근에 이제 리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뭐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그 전에 이제 쿠팡 파트너스를 좀 하다가 뭐 블로그 글 쓰고 뭐 이런 거 글 쓸 내용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 나이키 매니아 카페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드로우해서 당첨되면 돈을 남겨서 팔고 뭐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이게 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뛰어들게 됐죠. 네.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보고 네. 이런 걸 나이키 신발을 팔아서도 돈이 된다는 걸 네.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이쪽 그렇죠. 리셀 시장으로 들어오셨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요거는 뭐 이후에 제가 잠깐 뭐 자세하게 좀 더 질문을 할 거고 쿠팡 파트너스 얘기를 하셨는데 쿠팡 파트너스가 정확하게 어떤 거죠? 쿠팡을 대신해서 광고를 해주고 네. 그 광고를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면 그 구매 금액만에서 이제 커미션을 받는 그런 일이죠. 네. 사실 이게 쿠팡이 예전에는 상품이 많이 없다 보니까 또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이 쿠팡 파트너스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블로그에다가 해당 상품을 소개를 해주고 네. 거기에 링크를 넣었을 때 실제 고객들이 이 링크에 들어가서 결제가 되면 커미션을 받는 게 바로 쿠팡 파트너스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부업으로 한참 각광을 받았었는데 혹시 수익이 어느 정도 되셨었나요? 최고 수익 나온 달이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200만 원. 뭐 부업으로 치면 나쁘지 않았던 네. 것 같은데 하루에 시간 어느 정도 쓰셨나요? 거의 뭐 직장인보다 더 쓴 것 같아요. 네. 그럼 거의 뭐 눈 떠서 네, 컴퓨터 뭐, 켜고 잘 완전, 때까지 뭐 거의 하셨나 보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뭐 나이키 매니아라는 걸 알게 되고 네. 이제 신발 리셀을 하게 되신 것 같은데 네. 드로우 이런 걸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드로우 당첨이 잘 되던가요? 이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뭐 그런 것처럼 네. 처음에는 한두 달 정도는 그래도 네. 뭐 한 달에 2개씩도 되고 네. 그랬었어요. 계속 이렇게만 되면 좋겠다 그렇죠. 드로우 뭐 그렇게 하면 뭐 딴 거 할 일이 없죠. 그 다음부터는 아예 뭐 안 되더라고. 드로우가 처음에는 돼가지고 이제 이걸로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네. 이걸 드로우 당첨된 걸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처음에 이제 판매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네. 뭐 남기긴 남겨야 되고 근데 네. 벌써 커뮤니티 그 나이키 매니아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뭐 어디서 팔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크림에 판매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 그래가지고 네. 크림에 판매를 하게 됐죠. 네. 크림을 말씀해 주는데 아마 크림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예전에 크림이라는 데를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금방 말했듯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드로우 당첨된 제품 판매하는 방법을 찾다가 그렇게 알게 됐죠. 드로우 당첨된 거는 크림에 파는 게 네. 거의 국룰이다. 그렇죠. 이제 정보를 얻고 네. 이제 크림을 가입을 하시게 된 거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드로우 당첨된 상품을 하나 두 개 파셨을 텐데 이제 드로우 당첨이 안 되고 나서부터는 어떤 상품들을 혹시 하셨나요? 제가 크림에 판매를 해보니까 크림에 등록된 제품들이 여러 개 많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당첨 안 되더라도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라도 크림에 판매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 커뮤니티에 나오는 네. 정품을 판매하는 네. 모든 사이트들을 다 가입하고 그 가입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 쿠폰, 네. 뭐 포인트 네.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이제 네. 어떻게든 싸게 구매를 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크림에 팔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사이트는 다 가입하고 거기에 쿠폰, 포인트 다 적용해서
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싸게 산 다음에 이 제품이 크림에서 그 가격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다라고 하면 산 다음에 판 그렇죠. 형태로 이렇게 하셨던 거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네. 정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그쵸. 이건 네. 당연히 중요한 거죠. 저는 가품을 정말 싫어합니다. 어쨌든 정품 네.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네. 할인을 받아서 크림을 하나씩 판매를 시작을 하셨던 거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것조차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가입했을 때 주는 쿠폰은 매번 주는 건 아니니까 그 이후에는 상품 소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달달이 주는 쿠폰 잘 활용했고요. 네. 그리고 후기 꼭 다 작성하고 아, 포인트 네. 받았고요. 네. 그리고 뭐 적립되는 거 무조건 다 써먹고. 네. 그 벼락스터님 그 카페에도 제가 글도 한번 올렸었는데 네. 그 온라인 소싱하실 때는 네이버 파워 적립하는 거. 네.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 파워 링크 타고 들어가서 네. 파워 적립받고. 네. 그럼 또 그 파워 적립금 네이버 페이 적립금 네. 그것도 잘 활용하고. 그런 것도 쏠쏠하죠, 네.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네. 저는 파워 적립받은 그런 네. 네이버 페이를 네. 제가 표현하기로 저만의 쿠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어딘가에서 이거는 10,000원만 싸게 사도 네. 괜찮겠다. 네. 그럼 내 모아놓던 10,000원 써가지고 이제 쿠폰을 적용시켜서 또 소싱하고 자체 쿠폰을 네, 적용시키는 거군요. 그런 식으로 해서 네. 막 어떻게든 활용해서 온라인 소싱으로만 계속 크림의 판매를 했죠. 크림에서 이렇게 상품을 많이 판매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크림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고 계신가요? 지금 9월달 기준으로 하면 2,000만 원, 2,2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한 달에 그래도 한 2천만 원 이상의 이제 네, 매출이 나오고 네. 있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크림 판매는? 올해 1월에 이제 사업자 되고 네. 제대로 이제 시작한 거죠. 네. 근데 벌써 이렇게 2천만 원 이상에 나오고 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 스토어도 이렇게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스마트 스토어랑 크림이랑 비교했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신가요? 스마트 스토어는 네. 한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럼 뭐 스마트 스토어는 거의 판매가 잘 안 되고 네.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크림에서 잘 팔고 있는 판매자로서 네. 스마트 스토어랑 크림이랑 비교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네. 이 교육 영상에서 항상 뭐 강조도 하시고 하시던데 네. 답변 하실 필요 없고요. 네. 소싱만 잘하면 네. CS도 필요 없고 네. 뭐 알아서 검수 다 해주고 네. 뭐 알아서 배송 다 해줍니다. 일단 저희 네. 보내기만 하면 네. 일단 제품 판매 체계를 되고 네. 제품이 크림으로 넘어가는 순간 제가 이제 보내기 전에 당연히 검수도 꼼꼼히 잘 하고 네. 그다음에 정품인 걸 당연히 소싱 하셔야 되고 네. 이제 요것만 딱 완벽하게 잘 하셨다면 네. 택배를 보내고 난 뒤부터는 이제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쵸. 사실 네.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고객을 유치도 해야 되고 유입을 시켜야 되는 거고 유입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실 거기 안에 상세 페이지도 어느 정도 요즘에는 네. 치열해져서 사진도 찍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판매했다고 끝이 아니라 구매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뭐 교환 반품 또 문의 오는 분들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크림에는 정품인지만 확인하고 상품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 두 가지만 체크를 하면은 물건이 택배로 가는 순간 신경 끝이죠. 끝나가죠. 네. 그럼 이제 돈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이제 돈이 들어오는 네. 거. 오늘 크림에서 네. 입금 들어오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네. 받으셨죠? 네. 네. 이런 식으로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에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졌어요, 사실. 그리고 정보가 유튜브에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어요. 근데 크림은 여전히 노다지 땅이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가도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실 텐데 오늘 진짜 이 크림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크림에서 이제 저도 최근에 판매를 좀 많이 해봤는데 저는 그전엔 많이 판매를 안 했었는데 이 크림 안에서도 뭔가 이 판매자들 간의 신경전? 뭐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크림을 판매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노하우를 조금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뭐 입찰가를 선정하는 부분 이런 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당연히 일단 이제 네. 제품 소싱하실 때 네. 뭐 품번이라든가 모델명이라든가 이제 크림에서 검색을 하시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제품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네. 뭐 초보다도 그냥 그 제품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몇 번 훑어보시면은 네. 이렇구나 이 정도 대충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가격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비교를 했을 때 네.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래도 조금 1,000원이라도 싸게 네. 팔 수 있겠다. 네. 그러면 소싱 하시면 되죠. 네. 소싱 하시고 그다음 판매 입찰을 이제 거시는 거죠. 네. 최저가 입찰보다 네. 뭐 이게 1,000원 단위로밖에 입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1,000원 싸게 입찰을 걸어 놓는 거죠. 네. 그럼 제가 1등이기 때문에 네. 구매자가 구매를 했을 때 제 거를 구매하게 되죠. 네. 그럼 팔리게 되고 그럼 끝난 거죠. 네. 예. 근데 이 가격 선정하실 때가 제일 중요한 게 이 이전 거래가도 잘 보셔야 되고 네. 현재 입찰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아. 그러니까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네. 엄청 설명할 게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거는 그냥 단순히 최저가로만 입찰하는 거가 아니라 예전에 입찰 거래된 가격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판매자 입찰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물론 당장 빨리 팔아야 되는 사람은 최저가로 입찰하면 그렇죠. 되지만 내가 좀 기다릴 여유가 된다고 하면은 예전 거래 가격이나 혹은 판매자가 얼만큼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체크를 그렇죠. 해보면서 입찰하는 게 중요하다. 이건 뭐 크림을 좀 더 해보시면서 노하우를 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크림에서 좀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마 이 검수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고객들도 되게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나이키가 명품인 줄 알고 되게 품질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 박스부터 문제가 있거든요. 요것들을 좀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디다스, 뉴발란스, 만약에 나이키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나이키가 제일 퀄리티가 안 좋습니다. 일반 스마트 스토어 판매하시는 분들은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검수를 잘 이렇게 세세하게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품을 소싱하면 일단 제일 처음 하는 게 검수부터 하거든요. 이 크림이 이제 워낙 까다롭게 검수를 하기 때문에 뭐 본드 자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데, 나이키가 제일 퀄리티가 안 좋고, 제가 느끼기엔 뉴발란스가 그래도 좀 괜찮고. 근데 이 검수 기준은 크림에 들어가셔서 가지고 아래쪽 고객센터 들어가시면은 상세하게 다 나옵니다. 본드 자국, 오염 자국, 뭐 찢어짐, 박스 찢어짐 이런 것들이 얼만큼 이 허용을 해주느냐가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하시기 전에 그 정독을 하시고 그 기준에 맞게 자기도 검수를 하시면 되죠. 이게 사실 스마트 스토어에도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거기 SEO 가이드라인이라고, 이거를 판매하기 전에 어떻게 판매해라. 저는 항상 이거를 꼭 정독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크림도 마찬가지네요. 결국에 여기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은 여기 기준이 있고 규칙이 있는 거야. 그거를 읽어보고 하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거는 무시하고, 한마디로 설명서는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막 작동하다가 망가지고 나서 이거 왜 망가졌어요? 왜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림도 마찬가지예요. 규칙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꼭 정독해 보신 다음에 판매를 하시면은 좀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키보다는 뉴발란스. 나이키가 생각보다 퀄리티가 안 좋습니다. 이거 말고 혹시 크림 관련해서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보관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관 판매라는 거는 이제 일반 판매가 있고, 이제 크림에는 일반 판매와 보관 판매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일반 판매는 제품이 이제 판매자 손에 있는 겁니다. 일단 판매자 손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얼마에 팔겠다, 가격 입찰을 걸어 놓으시고, 판매 체결이 되면 제품을 크림으로 보내고, 그 보내진 제품이 크림에서 검수가 되고, 검수 합격이 되면 구매자에게 배송이 가죠. 이게 이제 일반 판매 수순이고, 그다음 보관 판매는 보관 판매 신청을 하고 바로 크림으로 보냅니다. 구매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크림에서 이제 그 보증금 3,000원을 받고 이제 그 제품을 받은 뒤에 검수하고 구매자에게 바로 보낼 수 있도록 패킹을 한 다음에 이제 판매자에게 알림을 주거든요. 이제 이게 보관이 완료됐으니 판매 입찰을 해라. 그럼 그때 이제 판매자가 판매 입찰을 하죠. 그러면 그 판매가 옆에 이 번개 표시가 이렇게 보이면서 이제 이 제품은 보관 판매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결제를 했을 때 바로 다음날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서 이제 구매자들이 이걸 사는 경우가 좀 있죠.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더 빨리 팔 수 있는 이 네. 구조가 되고 네. 그리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바로 받을 수 있고 네. 그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관 판매의 또 장점은 판매자 입장에서 장점은 혹시나 이제 그 제품 받았는데 제가 소싱한 제품에 뭐 오염이라든가 뭐 찢어짐이라든가 이런 하자가 있을 때 이 교환이 되면 좋은데 네. 이게 마지막 재고고 한정판이고 이런 경우는 교환이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관 판매로 보내시면은 그 검수 과정에서 이 하자가 발견되면 그 하자 부분을 이제 사진을 찍고 해서 95점 합격으로 이제 해서 판매를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아, 네. 네, 그러면 구매자가 이제 그 사진들을 다 확인하긴 한 뒤에 네. 구매를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좀 고객이 이 제품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구매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 이제 취소가 안 되고 그렇죠.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네. 이게 사실 크림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땐 핵심인 구조이거든요. 왜냐면 크림에서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어쨌든 판매자가 크림 센터로 보내고 검수를 하고 다시 고객한테 가다 보면 거의 일주일 정도 걸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우리나라는 빠른 배송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구매하겠지만 근데 이게 크림의 어떻게 보면 최대 약점인데 이거를 해결하는 게 바로 이제 보관 상품 판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좀 더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좀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림에서 판매하시려는 분들은 내가 어떤 상품을 소싱해서 보관 상품으로 갈 수 있을 것까지 이런 것도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 개 팁이 뭐냐면 네. 제가 해보니까 네. 그 인기 있는 제품 중에서 네. 그 여성 사이즈 인기 있는 제품이 있고 아, 남성 네. 사이즈 그렇죠. 있잖아요. 차이가 있죠. 근데 요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네. 여성 사이즈 인기 있는 제품들 네. 이거는 무조건 보관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 제 경험상 여성분들은 좀 더 빨리 받기 뭔가 성격이 급하신지 이 일반 판매 네. 금액이랑 보관 네. 판매 금액이 좀 네. 많이 차이가 조금 더 네. 나더라도 네. 여성분들이 인기 있는 사이즈는 보관 판매 제품이 잘 나갑니다. 이거 진짜 꿀팁인데 저도 이제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오픈마켓도 하고 크림도 판매하지만 남자분들은 구매해놓고 그냥 잊어요. 맞아요.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요. 네. 근데 여성분들은 그런 거 잘 안 돼요. 일단 내가 이걸 사겠다 마음을 먹었으면 맞아요. 비싸더라도 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심리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팁인데 앞으로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그러면은 요즘 사실 이 리셀에 대해서는 여론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최근에 샤넬이나 나이키에서 리셀 금지를 하겠다 이런 조항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저기 지방에서는 리셀 판매자랑 매장 직원이랑 싸움이 나가지고 기사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혹시 이거에 관련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나이키 약관 변경되면서 기사도 나오고 네. 그런 걸 좀 확대 해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 좀 심한 말로 좀 느낌도 들고 네. 별 아무 신경이 안 쓰이거든요. 안 쓰이고 현행법상 이 리셀이라는 걸 막을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이미 이전에 지금 미국에서는 스타렉스라는 이 완전 글로벌 기업까지 지금 운영 네. 중인데 네. 크림이 또 그걸 벤치마킹해서 한 거고 이런 걸 다 따지고 보면은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죠. 제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하시고 그냥 판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최근에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려고 했는데, 혹은 제 영상을 봤는데, 나이키 리셀 금지, 이거 이제 브랜드 유통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일단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거는 나이키에서 문구만 하나 삽입한 거 정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시고, 일단 파세요. 파신 다음에 걱정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자, 오늘은 상돈치킨님이랑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추가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상돈치킨님 같은 경우는 저희 단톡방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해주고 계신데 단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벼락슈터 단톡방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셨는데 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그 좋은 기회가 닿아가지고 영상까지 찍게 돼서 벼락슈터님 보게 돼서
영광이고, 여러분들한테 뭐 시작하시려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더 이렇게 플랫폼을 확장하시려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크림에 판매하는 방법 같은 거를 좀 더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조금이라도 수익이 더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톡에서도 제가 많이 설명드리고 있고, 또 뭐 언제든지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릴 의향도 있고, 제가 뭐 이 인생에 좀 굴곡이 많아서 뭐 주식으로 실패도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실패들을 많이 했고 지금 다시 시작하는 단계인데, 뭐 서로 같이 힘내가지고 정보 공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 신발 시장이 아직까지는 좀 레드오션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그래도 아직까지 구멍이 많이 있고,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크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오픈마켓이나 스마트 스토어보다는 좀 덜하다.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각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연구 잘 하셔가지고 같이 돈 많이 벌어봅시다. 오늘은 크림에서 리셀을 잘 하고 계시는 상도지킴님을 모시고 영상을 찍어봤는데, 오늘 영상이 좋았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